안녕하세요.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여채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XAI와 관련된 연구로서 Respector Both Fine-Grained and Robust Explanation with Sharing Ratio Decomposition입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존재하는 XI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XI 방법들은 사용자 맞춤화가 가능하지만 이는 모델이 Adversarial Attack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사용자 취향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은 적대적 공격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XI 방법들은 모델을 뉴런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이는 복잡한 비선형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개별 뉴런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뉴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면 모델의 복잡성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벡터 공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를 공유하는 뉴런들을 통합하기 위한 포인트와이즈 피처 벡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액티베이션 패턴 온리 프리딕션 APOP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POP는 입력 이미지 없이도 네트워크의 활성화 패턴만으로 분류 정확도를 상당히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APOP는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여부 패턴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렐로와 같은 비선형 액티베이션 프로세스 후에는 비활성 뉴런에 기여한 정보가 손실되게 되는데 피처 기여도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전 레이어의 뉴런들로부터 컨트리뷰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테이블 결과는 APOP 관찰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입력 이미지 없이도 분류 정확도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액티베이션 패턴의 견고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활성화 패턴이 모델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활성화 패턴을 분석할 때 단순히 개별 뉴런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뉴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APOP 결과는 뉴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벡터 기반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쉐어링 레이셔 디컴포지션 방법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핵심 방법론인 쉐어링 레이쇼 디컴포지션 SRD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D는 활성화 전 뉴런, 프리액티베이션 뉴런으로 구성된 포인트와이즈 피처 벡터를 분해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는 모델이 생성한 정보를 다른 변경 없이 사용하여 설명의 견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RD는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이 아닌 프리 액티베이션 값인 활성화 전의 값을 사용해서 활성 뉴런뿐만 아니라 비활성 뉴런의 기여도까지 고려합니다. 필터 간의 복잡한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벡터 관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런 수준을 넘어선 모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포인트와이즈 피처 벡터를 재기적으로 디컴포징해서 모든 레이어에서 고해상도의 이펙티브 리셉티브 필드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 동작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는 로컬 익스플레이션과 모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글로벌 익스플레이션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Related Work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프로파게이션 베이스드 메서드는 역전파를 사용해서 어트리뷰션 맵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으로 입력값에 대한 오류를 백프로파게이션해서 각 픽셀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방법들은 모델이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어트리뷰션 맵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노이즈가 많은 실리언스 맵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퍼런스 과정에서 모델은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중 설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과 대조되는 접근 방법인 Layer Wise Relevance Propagation, LRP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그레디언트 정보 없이 모델의 가중치와 활성화값만을 사용해서 실리언시 맵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SRD 접근 방법은 뉴런 대신 벡터의 관련성을 계산하는데 LRP의 벡터화된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LRP는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뉴런들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는 반면에 SRD는 활성 뉴런과 비활성 뉴런의 기여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SRD는 기존의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들을 보완하면서 모델의 설명력을 향상시키는 접근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섹션에서 Activation Based Method에 대한 내용입니다. 활성화 기반 방법은 각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선형적으로 결합된 활성화 가중치를 사용해서 활성화 맵을 생성합니다. 이는 위의 그림과 같이 입력 이미지 내에서 최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강조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기법들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그래드캠, 그래드캠 플러스와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직면하는 제한 사항으로는 뉴런 간의 비선형적 상관관계로 인해 낮은 레이어에서는 저해상도의 실리언시 맵을 생성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레이어캠은 개별 뉴런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채널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는 픽셀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SRD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기존의 캠 방법들은 각 뉴런의 마이너스 기여도를 무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비활성 뉴런의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SRD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서 활성 뉴런과 비활성 뉴런의 기여도를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플레이션에 대한 필요 조건입니다. 다양한 기존 방법론은 실리언시 맵을 생성하기 위해 제한이 되었지만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실리언시 맵의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해석에 따라 설명 가능성을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를 위한 필요 조건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컬라이제이션, 컴플렉시티, 페이스풀니스, 로버스니스가 포함이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실리언시 맵이 모델 인퍼런스 시 중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을 나타내고 컴플렉시티는 실리언시 맵에 노이즈가 많지 않고 간결한지를 나타냅니다. 페이스풀니스는 실리언시 맵에 표시된 중요한 픽셀이 제거되면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버스니스는 입력 이미지가 교란되더라도 실리언시 맵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RD 모델은 어떻게 이러한 필요 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존의 방법론보다 더 뛰어난 설명을 제공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D의 핵심적인 개념인 포인트 와이즈 피처 벡터 PF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FV는 히든 레이어에서 채널축을 따라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를 공유하는 뉴런들로 구성되며 히든 레이어의 기본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단위로 사용됩니다. PFV의 선형 레이어와 비선형 레이어에서의 동작을 알아보면 우선 선형 레이어에서는 이전 PFV들이 현재 레이어에 미치는 기여도를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계산을 위해 디스트리뷰티브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행렬 곱셈을 이용한 연산에서 디스트리뷰티브 방법을 적용해서 각 PFV의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레이어에서는 레이어에 의해 변환된 정확한 벡터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변환 벡터 대신에 relevance, 즉 관련성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활성화 함수가 적용된 이후 뉴런들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대신 해당 뉴런들이 모델의 출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관련성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아웃풋과 액티베이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출력 또는 활성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며 각 PFV는 피처 맵에서 위치 P를 나타냅니다. 각 벡터는 동일한 C차원의 벡터 공간 V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SRD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Effective Reset Field ER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eceptive Field RF는 각 뉴런의 활성화가 해당 뉴런의 RF 내의 입력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즉, 각 뉴런은 자신의 RF의 함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채널 내에서 동일한 공간 위치에 있는 뉴런들도 동일한 RF 함수를 공유합니다. 이는 같은 위치의 뉴런들이 동일한 RF를 공유해서 일관된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PFV의 관점에서 보면
PFV는 각 채널에서 같은 위치의 뉴런들로 구성이 되는데 PFV의 동일한 채널축을 따라 위치한 뉴런들로 구성이 되고 뉴런들이 공유하는 공간적 정보나 뉴런들의 활성화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각 뉴런의 RF를 집합적으로 표현해서 RF의 특징을 하나의 벡터로 통합합니다. 그러나 픽셀의 컨트리뷰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RF 내에서 각 픽셀이 뉴런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리셉티브 필드의 중앙에 위치한 픽셀은 가장자리에 위치한 픽셀보다 컨볼루션 연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기여도가 다른 이유는 컨볼루션 연산의 특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여도 차이를 반영한 영역이 Effective Reset Field인 ERF가 됩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ERF를 정의할 때 Activation Pattern Only Prediction, APOP 현상과 인스턴스 수준의 ERF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ERF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뉴런의 활성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각 픽셀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쉐어링 레이셔를 도입해서 PFV에 대해서 더 신뢰성 있는 ERF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RD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쉐어링 레이셔는 각 레이어 간의 기여도를 나타내며 각 PFV가 서브시퀀트 레이어의 PFV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모델이 인퍼런스 과정 중에서도 도출이 될 수 있으며 각 픽셀의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쉐어링 레이셔를 사용해서 ERF를 구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쉐어링 레이셔와 PFV의 ERF를 사용을 해서 다음 활성화 레이어의 ERF를 가중합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포뮬레이션은 첫 번째 소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뮤는 쉐어링 레이쇼인데 여기서 레이어 L의 픽셀 i가 다음 레이어 K의 픽셀 J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곱해지는 ERF는 레이어 L의 픽셀 i에 대한 PFV 벡터의 ERF를 나타냅니다. 이 소식은 이전 레이어의 PFV가 다음 레이어의 PFV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의 ERF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E는 단위 행렬로 행렬의 i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행렬이라서 입력 픽셀의 ERF가 그 픽셀의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 레이어의 ERF를 순차적으로 구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코더의 출력인 셀리언스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소식에서 뮤는 마지막 레이어 L의 픽셀 i가 출력 5의 픽셀 C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소식은 각 PFV가 출력 클래스 C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나타냅니다. 이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가 VGG 인코더에 입력이 되고 그림 중앙 부분을 보시면 25번째 레이어와 27번째 레이어 사이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상자 부분을 보면 25번째 레이어의 벡터들이 27번째 레이어의 벡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각각의 벡터들은 해당하는 ERF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뮤 값은 뮤가 25에서 27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25번째 레이어의 각 픽셀 i가 27번째 레이어의 픽셀 5,7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지금 이 벡터의 ERF 구축 과정은 아래의 왼쪽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 ERF들이 가중 합산되어서 최종의 ERF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각 ERF가 기여도의 크기만큼 가중치가 부여되어서 합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인 실리언시 맵은 인코더 출력 레이어의 ERF들을 가중 합산을 해서 계산이 되고 이 과정은 그림의 오른쪽 하단의 부분과 같습니다. 다음은 SRD 방법의 백워드 패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워드 패스는 출력 레이어에서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의 관련성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모델의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백워드 패스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픽셀에 대한 PFV의 기여도를 결정하고 각 PFV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쉐어링 레이쇼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픽셀의 관련성을 디컴포지션합니다. 각 레이어에서의 관련성을 계산해서 이를 합산하고 최종적으로 출력과의 관련성을 계산하게 되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초기 관련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백워드 패스 단계를 수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FV 기여도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참고하면 PFV, VJK는 활성화 레이어 K 바로 이전의 위치인 J에 위치한 PFV입니다. 이는 PFV J의 Receptive Field 내에서 레이어 L에 대한 PFV 벡터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쉐어링 레이쇼입니다. 이 쉐어링 레이쇼는 V햇과 V의 내적을 계산해서 VJK의 크기로 정교화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i에 대한 쉐어링 레이쇼의 합은 다음과 같이 1로 정교화됩니다. 다음은 Relevance Decomposition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출력 레이어로부터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의 기여도를 역추적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Relevance Decomposition은 각 픽셀 i가 출력 j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뮤는 레이어 L에서 K로 이동하는 동안의 쉐어링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R은 특정 레이어 K에서 픽셀 J의 릴레번스가 이전 레이어 L의 모든 픽셀 I의 릴레번스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계산 과정을 보면 이 단계에서는 이전 레이어의 프로젝션 필드로부터 릴레번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PF는 다음 레이어로부터의 프로젝션 필드를 나타내는데 이는 레이어 L의 픽셀 i가 다음 레이어 K의 어떤 픽셀 J에 속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니셜 릴레번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수정된 쉐어링 레이쇼는 인코더 출력의 레이어의 픽셀 i가 클래스 C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백워드 패스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픽셀 i와 j는 각각 활성화 레이어 L과 K에 위치합니다. 활성화 레이어 L에서의 V 값은 포스트 액티베이션 PFV이고 VJK는 활성화 레이어 K에서의 프리 액티베이션 PFV입니다. 여기서 변환 함수 f가 사용이 되는데 이 함수 f는 i에서 j로의 앞인 변환 함수입니다. 이 변환 함수를 통해서 모든 v햇 i, l에서의 j로의 합이 vjk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래의 쉐어링 레이쇼 뮤는 VL에서 VK로의 각 PFV의 뮤값을 나타내고 이 비율은 내적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부분을 보면 여기서 Relevance R은 Relevance K에 기여하는 픽셀 I의 Relevance를 나타내고 이 수식을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레이어 L에 대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XAR 방법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방법들과 SRD를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모델은 레슨넷 50, VGG16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은 SRD를 사용해서 생성된 어트리뷰션 맵의 레졸루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레이어를 타겟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정성적 분석입니다. 위의 결과는 레슨넷 50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성된 실리언스 맵을 보여줍니다. 개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그림에 대해 각각 위의 결과는 개에 대한 결과, 아래의 결과는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 라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결과에서 SRD는 다른 방법들보다 더 디테일한 실리언스 맵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정량적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실험 과정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객체 분할 마스크가 포함된 샘플로 구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중요한 영역을 정확히 포착하는지를 평가하는 포인팅 게임이 사용되었으며 중요한 특징이 정확히 위치하는지 평가하는 어트리뷰션 로컬리제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언시 맵의 희소성을 평가하는 스파르스니스, 그리고 실리언시 맵의 평가를 위한 피델리티, 마지막으로 실리언시 맵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스테빌리티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는 BGG16 모델과 레스넷 50 모델로 각각 평가를 하였고 각 결과에서 SRD가 기존의 다양한 설명 방법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Adversarial Robustness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이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상황을 보이기 위해 입력 이미지에 작은 섭동을 추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델의 예측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설명력이 크게 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쪽 그림은 실리언스 맵을 보여주는데 오리지널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다를 때 매니플레이티드 이미지 결과에서 다른 방법론들은 원본 이미지인 금붕어가 삭제된 결과를 보였지만 SRD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 SSIM과 PCC 점수를 통해서 매니플레이티드 이미지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SRD는 입력 해상도에서 다른 실리언시 맵 방법들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섭동에도 우수한 저항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포인트와이즈 피처 벡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분석하고 쉐어링 레이셔로 관련성을 분해하는 SRD를 제안하였습니다. SRD로 생성된 설명의 경고성과 신뢰성을 충족하여 모델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뉴런 수준 분석과 달리 필터 간의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벡터 관점을 채택해서 이를 통해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접근 방식에서 간과했던 액티베이션 패턴 온리 프레딕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RD는 다양한 지표에서 다른 실리언시 맵 방법론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SRD 방법론은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논문을 리뷰하면서 APOP 현상을 통해 모델의 설명 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새로 알게 되었고 벡터 기반 분석이 데이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